안녕하세요. 음악과 동화를 엮어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가는 피아니스트이자 동화작가, 공연 연출가, 그리고 에듀테크 기업 뮤아스의 대표 우영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치며 클래식 음악과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을 어렵고 지루하게 느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좋은 정서를 불러오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클래식 음악이 누구에게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저는 그 방법을 찾아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쇼팽의 뱃노래에 영감을 받아 시냇물의 꿈이라는 동화를 쓰게 되었고, 그 과정이 너무 재밌어서 계속 반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 콘서트와 음악교육 콘텐츠의 세계로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상상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갔고, 그렇게 2012년 음악과 동화의 시너지를 활용한 새로운 교수법인 뮤지토리 테크닉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음악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콘텐츠를 보급하고 확산하고자 2022년 주식회사 뮤아스를 설립하고, 아이들이 음악을 더 쉽고 즐겁게 경험하며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AI 기반 음악 교육 플랫폼과 스토리텔링 콘서트, 그리고 창작자 지원 사업을 통해 음악과 예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음악과 이야기가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저는 마음속 놀이터 같은 음악 동화를 만들어 갑니다. 피아노를 칠지도 몰라서 피아노 옆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영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어릴 때 꿈이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수원 살다가 5학년 때 서울 송파로 전학을 갔는데, 가자마자 그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전 과목 다 100점을 맞았거든요. 저는 특히 수학을 좋아했고요. 그래서 6학년 때 그 학교 대표로 올림피아드 대회도 나갔어요. 나가기만 했어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적인,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연극하고 춤추면서 놀았어요. 저희 동생이랑 같이. 그랬더니 클래식 음악은 저한테 있어서 뭐 마법의 문으로 들어가는 통로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나르니아 연대기인가? 거기 장롱 속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세상으로 가거든요. 저한테는 음악이 그랬어요. 부모님 몰래 기사를 너무 잘 써주셨어요. 제 이야기를 담아주셨는데 부모님 몰래, 왜냐면 LP판이 귀하잖아요. 혼날까봐 엄마 아빠만 자리를 비우면 LP판을 이제 플레이어에 놓고 틀고, 저는 이제 상상의 나래를 이제 노는 거예요. 동생이랑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아노 연주와 클래식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 열정으로 사실 지금까지 아무도 가지 않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례가 없는 새로운 것을 십수년째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을 먼저 잠깐 볼게요. 25년 전의 저입니다. 2009년이니까 15년 전, 네네, 15년 전. Voici la première histoire. Sur la musique par Caro. Il était une fois. Qui ainsi a retrouvé sa joie de vivre. 유학 시절에 친구가 찍어준 영상이라 영상 퀄리티가 좀 별로여서 양해 구합니다. 유학 시절에 남들은 피아노 공부하려고 유학 간 줄 알겠지만 저는 사실 실험하는 마음으로 유학길에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가서 클래식 음악계를
피부로 좀 접하잖아요. 무대 위와 무대 아래가 온도차가 너무 심하다는 걸 제가 피부로 느꼈어요. 그걸 보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가치 있는 변화무쌍한 그런 클래식 음악을 세상이 몰라도 너무 몰라주는구나. 근데 이걸 어떻게 풀지? 이걸 어떻게 설득시키지? 라는 고민을 하려고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거는 클래식 음악에 우연히 써진 동화 한 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프랑스였으니까 프랑스어로 썼겠죠. 프랑스어로 써서 집주인 할머니와 동네 분들 그리고 교수님 이렇게 제가 이 음악에 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클래식 음악도 다 스토리예요. 스토리를 음악적으로 풀어낸 건데 이거를 어릴 때부터 듣는 훈련이 된 사람들은 그 음악을 통해서 상상하는 활동을 아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데 훈련이 조금 안 되면 이거 30분짜리 이 곡 어떻게 듣지? 너무 지루해, 장황해. 그리고 느린 부분이 10분 이상 나와. 어떡하지? 근데 사실 그 10분을 만약에 내 내면을 탐구하거나 내 어린 시절을 추억할 수 있다면 그 10분은 엄청난 가치 있는 10분이 되는 거거든요. 지루할 틈이 없는. 근데 그런 걸 아직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동화랑 접목하는 시도를 하다 보니까 나름의 테크닉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게 졸업연주였어요. 근데 졸업연주 때 그 당시로서는 피아니스트가 리사이트를 한다고 무대에 올라가면서 마이크 달라는 사례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 때에는 서울예술의전당에서 지금은 쓰고 있는 프로젝터도 절대 못 쓰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융합이 허용되지 않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저는 마이크를 달라고 하고 그리고 저 이후로 귀국해서는 스스로 그림, 동화, 나레이션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클래식 음악을 여러분에게 좀 가깝게 소개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작년에 서울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올렸던 양파의 매직코트라는 음악극이에요. 잠깐 공연 같이 보시겠습니다. 좋은 아침이다. 하늘도 맑고, 공기도 좋고. 오늘 진짜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인데. 뛰어봤어. 꼬마아이들이 당근가기 위해서 얼음땡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안 돼. 얘들아. 멈춰! 나는 토마토 요리를 좋아해. 세계 최고의 기다려. 좀 더 기다려. 나는 토마토 요리를 나는 토마토 춤을 추고 노래해. 라라라라. 네, 저게 이야기가 양파의 매직코트라고 제가 쓴 이제 극인데요. 저게 지금 배경으로 흘렀던 음악은 사실은 100년도 더 전에 프랑스의 작곡가 뿔랑이라는 사람이 이 극과 전혀 상관없이 작곡한 클래식 작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목관 5중주와 피아노 6중주, 그러니까 목관 5중주와 피아노를 더한 6중주 프로그램으로 클래식 음악계에서 덜어 연주되는 곡인데요. 아무 설명 없이 저 곡을 35분 듣고 있으면 재밌게 듣기가 쉽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저는 그 작품을 다 이제 파헤치거든요. 마디별로. 그래서 대본과 함께 음악을 다시 배치해요. 그래서 전 같이 연주한 KME 목관 앙상블은 우리나라 최고의 실력을 가진 목관 앙상블인데요. 얼마나 연주 활동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데 뿔랑곡을 한두 번 연주해 본 게 아닌데 이거 뿔랑이 알고 작곡한 게 아닐까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음악이랑 잘 맞고 그런 수 있는 이유가 클래식 음악은 대표적으로 톰과 제리나 클래식 음악, 라바 이런 애니메이션에서 아주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 활용하는 노하우를 제가 동화를 쓰면서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조금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음악이라는 너무 좋은 도구를 아주 어릴 때부터 음악을 단지 기술로만 가르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음악 교육이 어떤가요? 내가 이제 애를 낳았어. 낳는데 애가 잘하고 있어. 한 7살쯤 되면 음악이 좋다니까 음악을 가르쳐 보고 싶어 하면 피아노 학원 가서 바이엘 가르치죠. 근데 그게 과연 음악 교육일까요? 음악 교육 안에 있는 악기 기술 교육이죠. 음악 교육은 사실은 그보다 더 원초적으로 몸을 깨우고 생각을 깨우고 듣고 따라하는 능력을 깨우는 음악 교육이 먼저 돼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소근육도 발달하고 수학적인 능력도 좀 생기고, 왜냐면 음악은 수학과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인 능력도 좀 갖춰졌을 때 그때의 바이엘 등의 교재를 시작하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현장에서 아이들 리듬감 없는데 리듬감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릴 때 리듬감과 음감이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 교육이 먼저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좀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마음이 좀 많이 여렸어요. 그래서 인간극장도 잘 못 봤고요. 아예 못 봤고요. 뉴스도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현실로만 보면 불행할 것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게 힘들었어요. 어떤 영화를 보고 15일을 운 적이 있어요. 유난하게 눈물도 많고 마음이 여렸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돈도 없고 힘도 없을 것 같았어요. 어른이 된다 해도 별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클래식 음악을 정말 잘 감상해서 이분들이 공주는 아닌데 공주인 것처럼, 내가 지금 엄청 맛있는 설렁탕을 안 먹고 있는데 설렁탕을 먹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줄 수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저희 생각에 그 생각을 믿으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음악을 통한 상상력의 힘으로 세상을 좀 더 공평하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교육하지? 여기서부터 저희 회사 소개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창작 동화로 독주회를 개최했고 반응이 꽤나 좋았습니다. 그 길로 귀국을 했지만 출판사로부터 오는 얘기는 자비로 출판하자, 유명 작가가 아니니, 아니면 반만 대라. 그렇지만 갓 귀국한 어린 저에게는 단 몇백만 원도 엄청 큰 돈이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조금 움츠렸던 때도 있지만 주변에 저의 꿈과 비전을 이미 한번 들어본 교수님들이나 음악가 선배님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서울 서초동에서 스토리텔링 콘서트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고, 감사하게도 그게 좀 기사화됐어요. 첫 시작인데. 그래서 이제는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학에서 특강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 공연 콘텐츠를 쭉 지금까지 창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동시에 이렇게 공연은 어떻게 보면은 한 번 그 순수율 예술이 주는 영감을 진하게 깊게 느낄 수 있는 경험이라면, 이걸 일상 속에서 계속 작은 영감을 몸에 심어주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술 교육은 큰 감동, 작은 일상 속의 감동이 같이 갔을 때 가장 확실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12년에 뮤지토리 테크닉을 정립하면서 상표 등록을 했고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쭉 개발해 온,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2개월, 청소년 24개월부터 48개월 이렇게 연령을 이렇게 쪼개서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클래식 음악과 동화를 접목한 창작 활동을 가르쳐 왔어요. 그렇게 만든 프로그램이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에서 초대가 됩니다. 제가 전화를 한 적이 없는데 제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 수업을 론칭을 하고 싶은데 뮤지토리를 론칭을 했으면 좋겠다고 두 백화점에서 거의 1, 2주 차이로 연락을 주셔서, 제가 사실 그 당시에 교재 개발을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였어요. 거의 시작하는 단계여서 제가 직접 강의를 해야겠기에 조금 배부르게 일반 음악보다 2배 비싼 가격으로 얘기를 했어요. 보통 문화센터가 3개월에 한 14만 원에서 16만 원, 그러니까 12주 수업에. 그런데 저는 제가 많이 받아야 저한테 배운 사람들이 좀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번 수업에 30만 원을 하고 말했고,
안 되면 아직은 아닌 거다. 다음 기회까지 기다리자라고 생각을 한 수업에서 2학기 만에 전 클래스가 매진이 되면서 증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여기에요. 신세계백화점 대전점도 있고 동탄 롯데백화점 있었고, 그래서 저는 요즘 어머님들이 클래식 음악 좋은 걸 아는구나. 그리고 이걸 찾는구나. 그걸 또 제가 느꼈던 게 국제 유아교육 전시회를 코엑스에서 저희가 참여를 한 3번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스만 음악교육 이제 업체로 있는데 어머님들이 저희 부스만 오면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음악은 좋은 교육 브랜드가 없어요? 미술도 있고 무용도 있고 있는데 왜 클래식 음악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백화점 강의가 매진된 것이 계기가 돼서 저희가 엔젤 투자를 유치하면서 법인을 만들게 됐어요. 2022년이었고요. 저희가 법인 설립하게 된 배경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거에 녹아 있는데, 음악 교육의 중요성은 사실 고대 그리스 플라톤부터 강조하던 거예요.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이상적인 국가 건설을 위해, 그리고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도구로 음악을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발 더 나갔어요. 소크라테스는 좀 서정적인 음악, 그러니까 트럼펫 음악보다는 기타 음악, 시랑 같이 들을 수 있는 음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은 음악은 자제해야 된다. 정신과 영혼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의 다양한 감정을 다 느끼게 할 수 있는 시끄러운 음악, 슬픈 음악,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음악 또한 다 필요하다. 그리스 때부터 교육에 대해서 음악 교육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음악 교육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그 공감과 소통 부재의 사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바이엘 이런 환경도 좀 바꾸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화와 음악을 접목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 말은 즉슨 몸짓과 언어로 음악성부터 배우고 7세 이후에 악기 교육을 할 수 있는 전 교재와 그다음에 그와 함께 배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재의 특징, 저희 음악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네, 동화와 곁들였다 보니까 그 어떤 과목의 수업보다 자기주도성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이에요. 저희 수업을 방문한, 저희 수업을 경험한 어린이들이 뮤지토리 수업 가는 날을 기준으로 일주일을 센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땐 이건 다시 못 들을 칭찬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우리 애가 뮤지토리 오는 날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요. 이제 3번만 더 자면 뮤지토리 가요. 2번만 더 자면 돼요. 오늘 가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심심치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그 다음에 그 음악 안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구나. 우리가 그걸 해야겠다. 저희 음악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는 예술 씨앗이 있습니다. 예술 씨앗은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싹틉니다. 나만의 것을 표현하려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는 아이들을 상상하게 하는 멋진 도구입니다. 또 이야기는 음악과 몸짓, 미술 등 다양한 예술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 장면을 음악과 함께 소리로, 몸짓으로 표현하다 보면 자연스레 예술 씨앗이 싹트고 자라게 됩니다. 특히 플레이북은 음악을 통해 이야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상상하게 하고 상상 속 장면들을 연기하고 표현하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창의성과 예술성을 고루고루 발전시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 책을 통해 음악을 즐겁고 재미있는 친구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레슨북을 통해 본격적으로 악기를 만나기 전에 먼저 음악을 듣는 귀가 열리고 나만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이야기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 싹을 틔운 소중한 예술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 스스로 멋진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클래식 음악을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사실 벤처회사 차리고 나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로 바쁘면 괜찮은데 할 수 없는 것들로만 바빠요. 잘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안 필요하고 할 수 없는 것들만 계속 강요받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신없는 와중에도 피아노가 잘 안 돼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음악 하다 포기하고 저길로 간 거 아니야? 이게 정말 듣기 싫어서 열심히 스타트업 대표 하면서도 연습을 해서 제가 창업 2년 차에 이탈리아 파도바 국제 콩쿠르를 나가서 실내 악보 1등만이 아니고 전체 1등을 탔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베니스에 가서 베니스 파도바 그다음에 또 다른 한 도시에 가서 연주회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상금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클래식 음악을 정말 가치 있게 이 사회에 쓸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을 짧게 거의 다 제 얘기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세종 나성동에 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여태까지 교재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교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내일 저희가 이제 세 번째 투자를 유치합니다. 내일 계약하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내일 투자를 받고 그것으로 이제 세종시에서 세종 본원을 이제 만들고요. 저희 센터는 음악 교육을 12개월에서 36개월 이렇게 단계별로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린이한테 쇠젓가락을 주지 않잖아요. 네, 어른이 쓰는 쇠젓가락을 주지 않는데 이상하게 음악은 이 똑같은 피아노로 아이를 가르칩니다. 근데 요즘 엄마들 선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만 3세나 만 4세 아이들 손을 잡고 레슨을 오는데 이 피아노를 가르치게 돼요. 그런데 쇠젓가락을 일찍 잡은 아이가 나중에 젓가락질을 잘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좀 힘든 게 어릴 때 소근육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해서 피아노를 가르치면 다른 데 힘을 써요. 다른 근육을 통해서 피아노를 치는데 그게 나중에 고급 과정으로 왔을 때 그 아이에게 굉장히 큰 방해를 주고 사실 그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뭐 이루마 이상의 단계를 칠 때 제약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피아노를 치고 싶지 않아지는. 왜냐면 나는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스케일을 쳐야 되는데 쟤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좀 안 되니까. 그런 게 너무 어린 나이에 이 무거운 쇠 피아노로 가르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린 나이에 5세, 6세까지도 놀이로만 피아노를 가르쳐요. 스스로 이것도 특허를 냈는데 스스로 아이가 터득할 수 있는. 피아노라는 게 되게 좋은 장난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장난감처럼 가지고 스스로 그 악보 보는 방법, 그다음에 그 악보를 본 것을 토대로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하는 과정이 새싹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이전의 음악 교육은 나무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이전에 충분히 음악적인 토양을 만들어 놓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콘텐츠는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그런 음악 교육인데 사실 이 원천 IP를 저희가 직접 만들잖아요. 저도 음악 동화를 쓰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 작가들과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클래식 곡을 활용한 2차 콘텐츠를 가지고 새로운 공연 상품, 영상 상품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확장까지 생각하면서 사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비엔나에서 양파의 매직커트를 올릴 예정이에요. 음악 전 과정 교재를 출시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교사용 앱만 완성되어 있지만 저희가 팁스가 감사하게도 팁스에 선정이 되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앱, 그 다음에 AI 음악 동화 저작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전국적으로 공연을 확산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클래식 음악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예술적인 그 가치를 무대 위에서 실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테리어는 사실 많이 변동이 있지만 미취학 아동 특화된 공간, 그 다음에 취학 이후 아동들이 특화된 공간을 구분하여서 저희 뭐 나성동 센터에 뮤지토리 세종 본원에 오면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그 다음에 취학 이후의 아이들까지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오랜 기간 음악 감독이면서 이제 콘서트 연출을 했기 때문에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이 교육 현장에서도 이용해서 몰입형 체험 공간을 통해 클래식 음악과 순수 예술을 조금 더 깊게 영감받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연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이거는 약 3,000명 이상은 양파의 매직 코트로 인한 이제 관객 수라고 볼 수 있고요. 공연은 한참 동안 해왔기 때문에 훨씬 많을 것 같고요. 현재 30-40개의 음악학원과 멤버십을 체결했고 센터도 이제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음악 교육에 좀 관심 있으시면 이따가 저에게 얘기 말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2022년 법인을 설립하고 정부 지원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해오면서 교재를 20권을 개발을 완료했고 해외 공연 진출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이제는 조금 더 그 영역을 확장해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인슈타인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엄청난 능력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인슈타인은 6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고요. 본인이 스스로 나는 수학보다 바이올린을 먼저 배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어린 나이부터 바이올린에 빠져있던 그런데 6살 때부터 바로 빠지진 않았다고 해요. 12살에 모차르트의 음악과 친해지면서 본격적으로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상상력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예술가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지식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상상력은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는다. 위대한 과학자는 위대한 예술가와 같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연구하던 것에서 막히면은 바로 바이올린을 찍고 바하나 모차르트의 곡을 연주했다고 하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성공했을 때, 제가 그 성공한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굉장한 것을 수상했거나 그 노벨상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수상했을 때 바로 바이올린 콘서트를 하고 이렇게 바로 연결지을 정도로 바이올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튜브를 찾아보면은 아인슈타인이 주로 연주했던 곡들도 올라와 있고요. 네, 이렇게 사중주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해요.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음악과 동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